코스피 5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정상화다. 네. 워낙 싸구려 주식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대만 주식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네. 그럼 코스피 1만 찍는 거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서재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그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코스닥 협회장이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스닥 협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아주 주주들하고는 대치되는 그분 코스닥 협회장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딱 이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자본 조달 창구인데 자꾸 규제를 만들어서 자본 조달을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까지는 저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수가 이런 거나 상법 이렇게 법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린 BW 가지고도 나중에 백기사도 시킬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써먹어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주주한테 주라고 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마인드라면 아예 상장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개인 회사로 운영해야지. 그건. 그러니까 딱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자금 조달 창고지 그 이상도 아닌 거야. 딱 자금 조달을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거야. 코스닥 협회장의 인식 수준이 딱 그러니까 그 얘기가 수준입니다. 가다가 3,000%로 빠지는 약간 그런 얘기가. 아니, 그분은 확고해요. 예. 확고해. 그게- 그래서 상법 개정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기업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은 우리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창구로서 활동해야 우리가 활성화되는 거지. 다른 걸로 우리를 얽어매지 마라.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물론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개인 사업자를 했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100% 주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가족들만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운영하든지. 그렇죠. 아니 상장을 해놓고 네. 이제 상장 회사가 영어로 하면 퍼블릭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퍼블릭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상장을 해놓고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건드리지 마 노터치에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훈 교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굳이 계속해서 만들면 오히려 법이 어떤 성격이 뭐 너무 열거주의로 가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 어겨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법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좀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법원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네. 법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아. 알려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예. 말씀 듣고 보니 맞네요. 법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구체적인 법을 명시해줘서 판사들이 판결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예. 한다. 예.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산업자본에 의해서 뭐 국가중흥 뭐 이런 중심으로다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기업가의 노고를 굉장히 인정하는 거고, 근데 거기 이제 자본 조달을 해주는 사람은 그냥 그림자인 것뿐이고 이런 구조가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자본 조달이 활성화돼야 벤처도 나오고 네. 신규 산업도 나오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지금 확실히 이게 변해야 되는 아주 기로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예. 상법 개정 우리 서질 교수님은 거래소 얘기 맨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협회장 보고 거래소가 물 관리를 잘못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 협회가 이런 사람을 네. 사람 안 치면 이게 주주들 무시하라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거래소가 한골탈퇴돼야 된다는 얘기. 네. 그렇죠. 요즘 그래서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네. 좀 그 간치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네. 되면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로비도 할 거고 입법도 할 거고 네. 전파도 할 거고 얘기들을 그렇게 자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앞서서 지금 정시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죠.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5배 올랐어요. 네, 5배 이상 올랐는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뭐 아베 총리나 이거 빼고 가장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오르는데 기여한 기관이 어디냐, 가장 기여도가 많은 기관이 어디냐, 도쿄 거래소죠. 네.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도쿄 거래소가 앞장서 갖고 니케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그 과정에서 예, 도쿄 거래소가 오사카 거래소하고 합병되면서 2013년도에 상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파워가 생겨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거래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에 적극 반대였어요. 진짜로요? 아, 진짜 와, 상법 개정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예. 아니 거래소 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전 잘 거래소 몰라서. 이사장이죠. 명칭은. 이사장은.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부서가 있나요? 뭐 그쪽에서 아니 많이 하잖아요. 그 원래 이제 거래소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특수법인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각종 금융기관이 이렇게 돈을 댄. 근데 사실상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계속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그랬죠. 계속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를 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냐는 거죠. 제 말은. 국영 거래소니까 그런. 정말 아니 김용남 의원님이 가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하여튼 과거와는 조금 한국 거래소가 달라져야죠. 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셨던 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뭐 코스피 5천 해갖고 해외 무슨 로드 쇼도 나가시고 하던데 투자 유치한다고. 최근에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제 관료하시던 분들이 어떤 기관장 비슷한 그게 일종의 기관장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이사장도 역대로 보면 다 이른바 모피아 출신들이 했어요. 이사장들을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투자 저 미국처럼 좀 투자자 출신이 한번 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경험을 해본 관료가 가거나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네, 하셔야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아니다. 네. 두 전문가 사이에 제가 참.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그 모르시는 분들을 왜 상법 개정이 중요하고 어떤 원론적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오랜만에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신규 회원이 정말 많거든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상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평등하다. 네. 이게 상법 이번 개정의 핵심이죠. 요거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매수 청구권 얘기도 있고 의무 매수 청구권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이 모든 법들이 그냥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평등하다. 네.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들을 개정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그 법원의 해석으로는 이게 대주주의 한 주와 그 소액주주의 한 주가 완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권리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주주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한 뭐 대여섯 배 되는 뭐 작년에 H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가보다 5배 넘게 대주주끼리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거래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배나 되는 그 거래는 이거 가치는 뭐냐? 프리미엄을 받는 무슨 프리미엄이겠어요? 네. 소액주주들을 삥 뜯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상법 개정이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되면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권리 내지는 그 이권을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백화점의 거래소가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에 손님들이 막 들어오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주주들이 그래
나도 대주주와 똑같은 권리네. 나도 돈 낼게. 나도 돈 낼게 해서 이 자본시장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그게 그 국가의 힘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신 저자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24년도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 하반기가 아주 망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김용남 의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법적인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전 정부에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 책에 내 있는 내용들을 다 채택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24년부터 상법 개정돼서 정말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포지션을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될 걸로. 네, 될 걸로 네.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에서 좋아질 줄 알고 해서 그쪽으로 다 포지션을 다 몰아놨는데 7월달에 갑자기 기업 밸류업은 자율로 이거 딱 뜨면서 정말 저는 나락갔었어요. 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막 던지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2023년도 봄에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거를 요약본을 만들어 갖고 당시 이제 그 2023년도만 해도 제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이걸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다음 해인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네. 이래야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도 얻고 네. 주가도 오르면서 이제 총선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금융위원회로 이제 토스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금융위원회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때문에 우리 숙제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2023년 연말에 나온 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추진 의지가 매우 박약했어요. 진심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표가 된다는 표가 된다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흐지부지 돼 버렸죠. 네네네. 그러면서 아니 1월 1일 식전 대바람부터 가서 상법 개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예.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된 거죠. 그냥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인데 그때 뭐 자율로 하면서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냥. 네. 그런데 뭐 이게 그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네. 터지면서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되고 네. 대선이 열리면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른바 코스피 5천 공약이 나온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때 그 책 쓰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로 가졌던 것들을 한번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책을 쓰시게 된 건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문제는 페어하지 않아요. 네. 상장 회사를 그 의미를 다 망각하고 있어요. 경영진이나 이른바 오너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주식을 상장했다는 것은 내 회사가 아니고 이게 퍼블릭한 회사가 됐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입법으로 이게 진짜 상장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법 과제를 담아서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네. 그 지배주주 지분만 뭐 시가에 어떤 경우는 7배 팔린 경우도 있어요. 뭐 항공사 관련된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되죠?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런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렇구나.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군요.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 그거를. 왜냐면 그런 경우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네. 이른바 텐더 오퍼를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배주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소액주주들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주식을 매집해서 경영권을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아주 그림같이 지배주주 지분만 싹 오려가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네. 이사회 구성권을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언페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 쉽게 공산품 가격이 붙었는데 누구만 빠르게 가격을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식이 아닌 거죠. 정찰제인데 정찰제 가격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가면 저 다른 거 저 남아 있는 것들 하나씩 다 빼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줄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대주주는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기본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반도체도 하고 싶고 자동차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돈으로는 다 이걸 못해. 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거든요. 그래 내가 돈 보태줄게 한번 해봐 라고 도와준 분들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경영을 해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대주주님. 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다. 억지로 상장 그렇죠. 그런 1970년대에 초기에 그 주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절대 상장 안 하겠다고 한 회사들을 그냥 액면가로 그냥 무차별하게 상장시켰죠. 상장시켰죠. 그것도 대가를 받고 회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 그렇게 이제 억지로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대주주 분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룰을 통해서 그 페어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하면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023년 봄에 그 책을 냈을 때만 해도 제가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다 비웃었어요. 사실. 맞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또 1년 저거. 전만 해도 택도 없는 네, 됐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코스피 5천 내년에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이 그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저는 수혜를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포지션도 거기에 맞춰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혜를 입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상법 개정 되고 나서. 저도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종목별로 좀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나 몇몇 종목이 많이 오르는 사이에 사실은 조금 최근에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조금 열받아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이유는 끝이 아니고 중간도 그렇죠. 안 온 것 같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시작인 거잖아요. 입법이라는 거는 스타트인 거죠. 예.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기회가 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5천이 끝이 아니고 이건 정상화다. 네. 워낙 싸구려 주식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싸구려는 아니라는 수준까지 되면 그게 코스피 5천인 것이고 네.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뭐 미국 주식 내지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만 주식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네. 그럼 코스피 1만 찍는 거다. 네. 5천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입법 과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코스피 5천이 그냥 정상화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예. 네. 네.